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죠. 동서고금을 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성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성악과 박성훈 교수와 함께 성악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악가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성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음악회에 가보셨나요? 언제 박수를 쳐야 하는지 고민하셨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연가곡을 하는 경우에는 연가곡이 모두 끝난 후에 박수를 칩니다. 오케스트라 교향곡도 마찬가지로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칩니다. 음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자 중간에 치지 않는 것을 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만 칠 때도 있지만 깊은 감명을 받았을 때 박수와 함께 함성을 외치는 경우가 있죠. 보편적으로 브라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브라보는 원래 남자 솔로 연주에서만 하셔야 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솔로 여성일 때는 브라바입니다. 여성이 둘일 때는 뭘까요? 브라베입니다. 남자가 둘 이상일 때와 여러 여성이 섞여 있을 때는 브라비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만 호응하셔도 수준 높게 클래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악은 사람의 목소리로 감정과 생각, 더 나아가 사상을 표현하는 음악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전달하니 그 어떤 악기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악에서는 성별과 성악가의 고유의 음색, 음역에 따라 다양한 파트들이 있습니다. 성악가 하면 보통들은 소프라노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앞서 말한 소프라노는 여성 파트 중에서도 고음부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소프라노 중에서도 음역대와 목소리의 성격에 따라 나뉘는데 가장 고음역대를 내는 소프라노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는 조수미 씨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왕 아리아가 바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유명한 아리아죠. 가볍고 밝은 음색을 가진 소프라노는 레제로 소프라노, 좀 더 서정적인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를 리릭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리릭 소프라노로 유명한 아리아로는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에 나오는 아리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미오 바비노 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극적인 소리를 내는 드라마티코 소프라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성악의 중음부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소프라노보다 음색이 더 어두우면서 좀 더 낮은 음역대를 노래합니다.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의 여주인공 까르멘이 바로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까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가 대표적인 아리아입니다. 여성 파트 중 가장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파트는 알토입니다. 라틴어로 알투스, 높다, 깊다, 아주 보기 힘든 파트입니다. 가성을 써서 내는 높은 음역의 남성을 알토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콘트랄토라고 하며 16세기, 17세기 교회 음악의 연주에 이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파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음으로는 남성 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파트 하면 떠오르는 파트가 있으신가요? 파트보다는 인물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분들이 바로 남성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파트 테너입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땡땡마트. 이런 유명한 CM송이 있는데요. 바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테너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 라 돈나의 모빌레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라는 이 아리아가 유명하죠. 남성의 중음역을 담당하는 파트인 바리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남성 성악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리아로는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 일바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Largo al factotum della città, Visei 오페라 카르멘 중 또레아도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파트의 가장 낮은 음역대를 차지하는 베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여성 파트의 알토와는 다르게 비교적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낮고 중후하다 보니 오페라에서 왕이나 어두운 역할을 많이 맡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저음을 내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에 많은 베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러시아 바sso 프로폰도라고 칭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본외로 남성이 소프라노 및 알토 음역대를 내는 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카운터 테너입니다. 이 테너는 특이한 점이 많은데 진성보다는 가성을 많이 쓰는 파트입니다. 노래하는 음성으로만 들었을 때는 남자인지 또 여자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이 파트에 대해서 깊이 설명드리자면 17세기 바로크 오페라 붐에 힘입어 오페라의 주역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파트 바로 카스트라토가 있습니다. 카스트라토는 14세기 여성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던 시기에 처음 생겨났습니다. 테너의 음역보다 더 높은 성부의 노래를 하고자 생긴 파트인데 남성의 소리로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하여 변성기 전에 미성을 유지하고자 어린 나이에 거세를 통해 물리적으로 만든 비극의 산물이긴 파트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초 법적으로 카스트라토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면서 카운터 테너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파리넬리에 나오는 내용이죠. 현대 카운터 테너는 사춘기 이후 발성 훈련을 통해 고음역대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파트가 있는 성악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종교음악, 오페라, 뿐만 아니라 뮤지컬,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분야에서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악은 음악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악 전공자들은 졸업 후 전문 성악가, 각종 장르의 가수, 대학 교수, 음악 교사, 지휘자, 음악 감독, 국공립 합창단원 등의 직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악의 전망은 밝습니다. 음악의 중요성과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지만 음악을 통한 사람의 감정 표현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악은 매우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매일 연습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악가들은 본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기쁨을 전달하며 그 가치와 보람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분들보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그런지 강연을 듣는 내내 집중하게 되고 전달력도 좋고 네.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도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시는지 궁금해요. 평상시에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발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도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저희 성악가들은 특히나 이렇게 발성을 써서 이야기하게 되면 네. 어디 성악하세요? 어디 성우세요?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놀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노멀하게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평상시에 그런 목소리를 본인은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내 목소리 멋지다라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제 목소리에 자부심을 가진 적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저희는 항상 무대에 올라가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평가들이나 또 기자분들이나 그래서 좋은 말씀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만 가끔씩 저희 이제 성악가들은 이제 혹평보다는 또 네. 안 좋은 이렇게 평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목소리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저희는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아직 제 목소리 아직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계시네요. 완벽보다는 더 열심히 더 해서 더 좋은 거를 보여주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 참 좋아했을 것 같고 네.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되게 익숙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악가를 또 꿈꾼 게 아닌가 싶은데 언제부터 혹시 노래를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성악가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는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조립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진로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살레시오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때 당시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송은이 이 아이는 항상 이렇게 좀 너무 발랄하고 공부하고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음악 시간에는 굉장히 네, 집중도 있고 노래하는 거를 또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성악을 한번 시켜보시는 게 어떻겠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 합창단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네. 선생님의 권유. 하지만 네. 음악 선생님은 그때부터 남다르게 느꼈겠죠.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셨군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래하는 것보단 그 다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또 합창단 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네. 음악이 나한테 음악이 진로로서 나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또 행복감을 주는 직업이 되겠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이제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과거에 또 나의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에서 또 주연으로 활동도 하셨고 네. 또 지금은 여기저기 공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공연들 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지금 4월 달에 끝난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끝났고 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지금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이제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 샤플레스라는 역을 또 맡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도 하고 계시고 또 공연도 병행하고 계시네요. 세계적으로 지금 뭐 K-팝도 K-팝이지만 네. 요즘은 K-클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상하시는 분들이 한국인들도 많고 오페라뿐만 아니라 클래식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하시거나 네. 또 그런 대회를 가셨을 때 네. 역시 위상이 달라졌다 이런 걸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유학을 있었을 때 이태리에 있었을 때 네. 저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일본 분들이 가장 많으셨다고 해요. 한국 분들은 많지 않았었고, 근데 요즘에 제가 유학 시절에는 정말 한국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다 잘했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CD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튜브나 이런 네.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발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좋은 선생님들한테 네. 소개를 받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어느 극장에도 항상 한국 성악가들이 두세 명씩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악가는 어떤 캐스트에는 한국 캐스트가 주역을 다수고 이태리나 이제 독일이나 또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럽 가수들이 오히려 단역을 맡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콩쿨도 마찬가지로 거즘 1등이 한국 국적이 굉장히 많죠. 네. 음악인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건 정말 좋은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유럽의 음악을 듣는, 향유하는 네. 그런 시민분들의 반응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클래식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즐겨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져서 좀 서운한 적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래식은 이제 저희 나라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외국 분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보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셨어도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셔도 그 나라의 문화를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탈리아나 유럽
문화들인데 네. 저희가 아무리 지금 제가 음악을 지금 한 20년 가까이 했었어도 네. 그쪽 문화를 느끼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시대 때 클래식은 대부분 다 예전에 있었던 사실들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기 때문에 네. 그 작품을 느끼기에는 저희는 아주 부족하죠. 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네.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대중화를 위해서 요즘에 크로스오버도 많이 하고 또 이제 TV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크로스오버 이제 가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저는 이제 순수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거에 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분들이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또 클래식이 또 한 번 더 들을 거 10번 듣게 되고 그래서 선전을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네. 정통 클래식에 대한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약간의 그런 반응들이 네. 다름은 있지만 대중화 뭐 크로스오버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뭐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강연 중에 그 얘기 참 재밌었어요. 듣는 분들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아까 뭐 브라보를 아. 뭐라고 하신다고 제가 귀 기울여 듣긴 했는데 네.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리면 네. 보통 이제 남성들한테 저희가 솔로 남성이 나왔을 때는 브라보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 솔로가 나왔을 때는 브라바라고 브라바.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여성이 2분이 있었을 때나 6분이나 합창단이 있었을 때는 브라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99명이 있는데 남성이 1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브라보. 아니요. 이게 남성은 1명이 있어도 여성이 다중을 했었을 때는 아까 브라베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남성이 끼면 브라비로 바뀝니다. 또 바뀌나요? 네. 네. 또 똑같이 남성이 다중이었을 때 그럴 때도 브라비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반응들을 이끄는 말, 재밌는 말들을 네.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네.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적절하게 브라베, 브라바, 브라보를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죠. 음악을 하셔서 항상 그 듣는 분들과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네. 오늘 또 이렇게 강연을 하시면서 여기 방청객들과의 또 교감 차원에서 네. 듣다가 또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면 좀 받아볼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네. 네. 혹시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볍게 좀 질문을 해주시죠. 혹시 손을 네. 성악가는 몸이 악기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 조수미 씨도 방송에 나오셔서 목 관리에 되게 신경 쓰신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교수님께서도 특별한 목 관리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특별히 하는 거는 그 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염수로 이렇게 코 세척을 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발성을 한 30분 정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따뜻한 차를 좀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찬물이나 탄산가스가 있는 음료나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래를 할 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이제 고음 음역이랑 저음 음역을 냈었을 때 성대가 이렇게 잘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기포가 조금 들어가게 되면 좀 자극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좀 자주 마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있습니다. 도라지, 네. 뭐 도라지청,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꿀, 그다음 목에 좋다는 약은 또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저는 이제 뭔가 약쟁이가 돼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은 자주 먹는 편입니다. 네, 뭐 목 관리라고 했지만 전신 관리네요. 몸에 네, 좋은 거 그렇죠. 다 드시면서 네. 그만큼 중요한 네. 몸의 관리가 네. 또 이렇게 노래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옆에 여학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음악 듣는 거랑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성악을 지금 취미로 배울 수 있다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악을 배우고 싶다, 취미로.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3살입니다. 23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야외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야외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선생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가능하시면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싶은데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해서 제가 명함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가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략 나이를 봤었을 때 한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도 뭔가 열정을 갖고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한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마추어 콩쿨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꼭 성악을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만의 또 발성법이 또 터득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꼭 노래가 좋은 노래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좋은 노래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 조금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데 네. 또 나는 그동안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성악을 한번 또 시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조언이었는데 자, 조금 연장선상에서 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노래가 단순히 부르는 것 같지만 뭔가를 표현하고 발성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성악의 매력은 어떤 것이다 라고 아.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성악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느꼈던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의 변화를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악기들은 항상 연주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음악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희 성악은 가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악은 어떤 분들이나 다 부르실 수 있고 또 그 감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본인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또 시간 투자를 하시면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배워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듣기에는 뭐 레슨뿐만 아니라 지금 네. 이제 학교에서 또 네. 이렇게 후배들도 양성을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비 성악가 분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아, 네. 저는 음악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매번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공포도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잘하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또 지금 대학생들이나 또 지금 기성 성악가들이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성악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앞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강연이나 또 네. 학교에나 이렇게 무대에 쓸 수 있을까요?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이 생각보다 대중적이지 않고 또 쓸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학생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내가 앞으로 이 성악을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과연 이 성악을 통해서 돈은 벌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악가들한테 주고 싶은 솔루션은 그냥 끝까지 하시는 게 네. 왜냐하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창작을 또 해야 되는 또 직업이고 또 예술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또 진로에 대한 또 고민이나 또 다른 고민들이 너무 많다 보면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20대 때 가장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그 시간을 뺏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20대가 지나고 30대 때는 또 포기하게 되고 또 그 길을 또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처음 음악을 시작했었을 때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꼭 성악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 있다면 묵묵히 끝까지 한번 해보라라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네.
오늘 성악이라는 주제로 정말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보통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리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께 노래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제가 좀 일어서서 네.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Fortunatissimo per verità, fortunatissimo per verit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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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브라보! 살다 보면 일상의 쉼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데요. 힘들고 지칠 때 아름다운 성악 한 곡으로 일상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내일 여는 보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